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풀어드릴 주요한 내용은요. 과연 문다혜 씨는 태국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아, 그거 진짜 궁금하죠. 그게 여러분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좀 수사를 받고 있죠. 네. 태국에서의 수상한 이제 금융 거래 네. 또는 송금, 네. 경호원들과의 이제 돈이 오간 내역이 있는데요. 예. 이런 거 이외에도 사실은 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되게 궁금해해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 태국에 또 제가 또 가봤지 않습니까? 또 가셨어요? 예. 아, 이번에 최근에 간 게 아니고 아. 제가 그때 이제 문다혜 의혹이 있을 때 예. 그때 실제 태국에 제가 갔었습니다.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네. 제가 모시던 의원님과 제 밑에 있는 비서관 직원 네. 이렇게 여자 비서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총 3명이서 비행기 방콕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국의 타이 이제 항공이죠. 타고 갔다가 방콕에서 2박 3일 했습니다. 방콕에서 2박 3일 해서 문다혜 그 자제가 다니는 학교도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문다혜가 사는 집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문다혜 남편이죠. 예. 대통령의 사위가 다닌다는 회사 타이스타 제트 그 회사에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게 태국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대통령의 가족을 우리가 확인할 의혹을 조사를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는 사람들 멤버를 꾸릴 때 이게 사실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태국 가잖아요. 네. 그러면 태국 도착하자마자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쫓아다닐 거다. 아, 정말 리얼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 가기로 했던 멤버가 있었어요. 네. 멤버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네. 형님 죄송합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다시 멤버를 꾸린 게 의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밑에 있는 비서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서슬퍼런 네. 그런 사찰과 또는 뭐 이제 공권력의 어떤 남용 실제로 이제 울산시장 울산시장 네, 선거에서는 예, 그렇죠. 공권력 동원해서 네. 김기현 대표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유죄도 났죠. 예. 유죄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국 간다 그러면은 쫓아와서 어떤 린치를 가거나 어떤 이제 공작을 할지 모르는 데서 되게 약간 걱정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자, 그 첫째 날 저희 갔던 곳, 첫째 날 바로 잤어요. 자고 둘째 그렇죠. 날 우리 예. 둘째 날 가면요 거기에 꼭 그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네. 태국에는요 외국인들이 혼자서 못 다니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관광법이 좀 독특합니다. 네. 무조건 현지 가이드 또는 현지 운전하는 사람 꼭 붙어야만 되고요. 네.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맨 처음 출발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요. 네. 태국에 있는 교민의 제보입니다. 네. 그 이제 문다의 자제가 대통령의 손주가 다니는 학교를 안다라면서 우리한테 제보를 줬어요. 그 네. 학교가 바로 방콕에 있는 인터내셔널 프랩스쿨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국제학교라 그러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어딘지 다 아시겠어요? 대부분 모르죠. 예, 모르죠. 자기 동네 다니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만 알고 네. 똑같아요. 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네. 가이드가 우리가 국제학교 주소를 줬는데 이 네. 사람은 국제학교 주소로가 자기도 낯선 곳이잖아요. 안 가본 곳이잖아요. 알 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근데 우리 때문에 처음 가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잘못 간 거예요. 와, 그러니까 태국 현지에서도 현지 주민들은 잘 모르는 잘 모르죠. 특별한 학교네요. 그렇죠. 아주 상류층만 어. 알거나 해외 주재관 또는 예. 외교관들만 아는 네. 그런 국제학교가 많이 있어요. 네. 갔는데 처음에 잘못 간 학교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프랩스쿨. 예. 자, 시험이 여기 엄청 나오시죠. 좋아요. 자, 이거 좀 확대 가능한가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스크롤에서 누르면은 좀 예. 커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뭐 나오네요, 시설들이. 예, 예. 와. 나오는데 지금 막 그렇죠. 저 보시죠. 저 위에 거 한번 위에 보시죠. 거요? 예, 예. 저 위에 있는 저 학교 보이시죠? 예. 네. 저기가 그 프랩스쿨의 고등부예요. 고등부. 아. 그러니까 캠퍼스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몰랐어요. 아, 대학교처럼요? 대학교처럼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이제 재단이에요. 그래서 네. 고등부 캠퍼스가 있고 이제 초등부 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주소를 주면서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태국어로 막 둘이서 뭐라 해요. 네. 그러면서 간 곳이 바로 잘못 간 저 고등부 캠퍼스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네. 우리가 가니까는 그날 마침 네. 한국인 학생이 상담받기로 예약이 돼 있었는가 봐요. 그래요? 우연히 네. 일치로. 그래서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 그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상담을 하러 왔는데 좀 일찍 왔네? 네. 좀만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네. 저기 그 앞에 가면 데스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면 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감. 네. 애니얼 북. 그러니까 해마다 아, 그 예. 백서 같은 거 있죠. 해마다 영감 내는 거. 네. 그 영감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 상담하는 척하고 데스크에 앉아 있고 네. 저랑 같이 간 일행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과 비서관 그 두 분은 뒤에서 빨리 영감을 넘겨본 거야. 같은 재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초등부와 고등부와 그 영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빨리 넘겼는데 세상에 거기에 딱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졸업사진 같이 그게 담겨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같은 반 학생들 이름하고 담임 교사하고 전 학생의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했던 게 뭐냐면 예. 거기에 한국인하고 일본인, 프랑스 외국인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보통 한국인 자제들이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거기서 보통 다 영어 이름 쓰더라고요. 근데 한 학생만 한국 이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서땡땡. 그래서 우리는 얼굴도 알고 있었지만 이름도 똑같이 나오니까 아, 야 정말 우리는 바로 대본을 알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데 거기 데스크에서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의 나이. 네. 그 제가 이제 속였죠. 제 아이가 한 10살쯤 된다라고 했더니 네. 자기가 상담받기로 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고등부, 네. 중학생, 고등학생 때문에 캠퍼스를 잘못 왔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한테 돌아가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1시간 늦게 11시에 제가 그 프랩스쿨 초등학교 다시 갑니다.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면담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 면담했을 때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네. 카톡 보낸 사진 있죠? 네, 좋습니다. 이건가요? 예. 여기인데, 여기서 사진 확대 좀 되나요? 그렇죠. 제가 네. 마우스 조금 만져볼게요. 네. 여기서 여러분, 이거, 화면이 나오네. 이렇게. 그렇죠. 여기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철조망 있는 데가 상담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상담교사 행정 직원들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이쪽에 있고, 이 위에 올라가는 데는 수영장이고요.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가 잔디밭이에요. 예. 자, 두 번째 사진 좀 제가 볼게요. 그렇죠. 잠시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올라가면 이런 야외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직접 찍으신 거예요? 아니죠. 이거 캡처. 여기 거기서 캡처를 한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상담 먼저 했던 걸 말씀드리면은, 이 상담, 이 철조망 안에 가면은, 지금은 어두워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조명이 있어서 밝아요. 그래서 상담했던 그 교사들이 이제 제가 연기를 했죠. 여기 네. 학생을 좀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카탈로그를 들고 와요. 네. 들고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비용이 얼마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1년에 총 한 4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에 4천이요. 1년에 4천만 원. 초등학생. 초등학 3학년인데. 자, 그때 그 상담할 때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월간 조사에 나왔던 거죠. 네. 제가 홍콩에 가서 우리가 홍콩에 가져왔던 상담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번역을 맡긴 거예요. 번역을 맡겨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하니까는 국제 명문 학교로 등록금 및 학비 가외 활동까지 다음에 1년에 대략 4천만 원이 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가 지금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죠. 비싸면. 네네네. 비싸면 1,000만 원이고 저는 이제 한 1년에 한 700 정도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초등학생에게 이러한 1년에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죠.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앨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잘못 네. 간 캠퍼스에서 예.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학비가 얼마인지 또 확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사실은 미션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네. 의외로 너무 빨리 확인이 된 거예요. 애가 이 학교 다니고 있는 거 확인했고 제보를 받은 거를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그 학교가 얼마인지도 확인한 거고 그러면 네.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마침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 우리 확인했으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잠깐만요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스쿨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셨던 분들 그러면 너네들은 스쿨 투어를 갔다 와. 나는 여기에 안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면서 밖에 계셨어요. 네. 그리고 저와 제 밑에 있던 여자 비서관 우리가 이제 상담했던 이제 학부형이 했습니다. 네. 그 둘이가 스쿨 투어를 하는데 네. 아까 중요한 포인트. 아까 우리가 이 캠퍼스를 늦게 왔죠. 네. 잘못 갔다 늦게 왔죠. 예.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담이 끝나니까 여기가 12시쯤이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 그렇죠. 점심시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밖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교를 이제 투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학교 봤던 게 말씀드린 거, 이 수영장을 보면서 와, 저도 애가 있으면은 예. 여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돈만 있었으면. 돈만 있었으면 야외 너무너무 좋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자, 여기가 아까 이쪽 면에 아까 수영장 계단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에 잔디밭 있죠? 이 잔디밭은 체육 시간에는 그 이제 클래스만 네. 사용하고요. 일반적일 때는 이걸 닫아놔요. 왜냐면 잔디 모르고 해서 그런 것 같아. 비싸니까 잔디가. 네. 그리고 그 여기 철조망 하나 더 보이죠? 네. 이 철조망이 이제 로비예요, 로비. 넓은 이제 로비인데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하면 여기서 다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들어가면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를 다 둘러봐요. 네. 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초등학교가 우리 밥 먹을 때 보통 학교 급식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배급 받죠. 그렇죠. 근데 이 학교는 달라, 역시. 국제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학생들이 전부 다 식당으로 내려와요. 네. 내려오는데 뭐가 있느냐? 뷔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하는 나오는 게, 것.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메뉴를 마음껏 자기가 집게 찍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나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호그와트 학교 보면은 길게 쭉 나 있는 책상 여러 개 있잖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리포터에 거죠. 나오는 그런 식으로 쭉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밝고 너무 이제 그게 하여튼 깔끔하고 네. 음식이 되게 잘 나와서 저는 야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예.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급식 먹으면 정말 학교 다닐만 나겠다. 네. 이런 이제 이랬었죠. 아. 그렇게 해서 학교 구경을 하는데 지금 여기 교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교실 전체를 막 구경하는데 그때 그 문다의 자녀 대통령의 손자가 다닌 학교가 4학년 몇 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반에 가려고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선생이 저 가이드 해준 선생이 제 팔을 딱 잡아요. 네. 들고 하는 거야. 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 말고 네. 여기를 봐라라고 하면서 다른 반을 보여준 거예요. 예. 다른 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년 다른 반을.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여기에 정말 대통령 손자가 이 반에 있는갑다라는 느낌이 왔죠. 오히려 역으로요. 역으로 네. 왔죠. 그런데도 계속 제가 실제로 눈을 본 게 아니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캠퍼스를 돌았었습니다. 네. 캠퍼스 돌다가 드디어 여기서 역사적인 장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아까 왜 제가 잔디밭에서 네. 옆에 있는 여기서 입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화면에는 예. 가려 있지만 여기 들어가면 이런 계단이 나와요. 이런 계단이 이제 막 이제 지그재그로 막 엉켜져 있어요. 네. 캠퍼스를 이제 한 40분 보고 내려옵니다. 저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점심에 끝나쯤 되니까는 네. 아이들이 다 똑같잖아요. 막 네. 이제 띵동댕 소리 울리면은 그렇죠. 예. 반으로 막 뛰어 올라가 가서 땀도 식히고 다음 수업 준비돼야 되니까 예. 여기서 아이들이 우르르르르 올라와요. 네. 그 오는데 전부 다 뭐 금발도 있고 네. 이제 까만 아이도 예. 있고 일본인 뭐 한국인 뭐 정말 다양한 국적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오른쪽으로 싹 지나가는 아이가 누구냐면 설마. 바로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이 계단을 이렇게 뛰어서 다닥 뛰어 올라갔어요. 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고 그 아이는 이렇게 뛰어 올라왔었고 그거를 우리 일행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실제로 그 아이를 보게 될 줄 정말 그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연히 그 처음에 가이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그 캠퍼스를 잘못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 아이를 실제 못 봤겠죠. 왜냐하면 수업 중이었을 거니까. 네. 근데 잘못 가는 바람에 시간이 오히려 좀 늦어졌고. 시간이 늦춰지면서 점심시간에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서 그 대통령 손자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우연했습니다. 그때 진짜 심장이 덜컹하셨겠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봤어. 우리끼리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사실 이제 투어 안 하는 분이 한 분 계실 때 있잖아요. 그분한테 봤다 얘기하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이래요. 나도 방금 봤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물어보니까 아까 왜 철조망에 있는 예. 그 아이들 뛰어노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이쪽요. 네. 이쪽 가면 벤치가 있어요. 네. 그분 벤치 앉아가지고 아이들 뛰어노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뛰어노는 거 본 거야. 또. 거기서 보고. 거기서도 보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의원도 보고 우리도 이제 보좌진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이야 정말 우리도 꿈에 생각지도 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날 이 얘기가 이제 1시죠. 그러니까 네.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확인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정 끝나. 그 일찍 끝나버린 거지. 야, 너무 이게 확인이 잘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끝났으니까는
일단 밥을 먹자.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미리 검색한 백종원이 갔다는 그 맛있는 족발집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가는 2층에 가면 되게 크고 냄새가 되게 구수해요. 예. 거기서 족발 덮밥인가? 그거를 이제 뭔지 알 것 먹었습니다. 같아요. 예, 뭔지 알 것 먹었어요. 같아요. 자, 예. 먹고 나서 자, 그 다음 얘기도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태국에서 간 곳이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네. 두 번째가 그 부부가 사는 집. 네. 그다음 세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 대통령 사위가 다니는 회사 이거였어요. 첫 번째 끝났죠? 자, 족발 먹고 싶다고 이게 하는데 몇 년 전 이때가 2019년이었을 거예요. 2019년? 2019년.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인데 이게 지금 뭐 3, 4년 거의 뭐 5년 가까이가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던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서야 예, 이제 예. 그 이창수 이제 전주지검장 시절에 막 수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면서 밝혀지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약간 또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호원들하고 디자이너의 자녀하고 뭐 그냥 춘추관장 이런 분하고 네. 문다혜 씨가 현금으로 송금하는 네. 내역이 예, 지금 예. 밝혀졌지 지금 막 않습니까? 뉴스가 엄청 나고 있잖아요. 300만 원 또는 수천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네. 총 몇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왜 나왔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저 내용이 나왔는데 이때 문다혜 씨가 좀 의문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 태국이 비싸잖아요. 아까 네. 말했듯이 1년에 4천만 원이고요. 네. 제가 그 다음에 좀 있어 보여줄 건데 네. 그 집은요 월세가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공과금 포함해서. 제가 그때 5년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280만 원이라 그랬는데 예. 그 제가 집주인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물어봤더니 공과금 포함하면 한 330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태국이 근데 물가가 싸잖아요. 거의 근데 대한민국의 거기는- 몇 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좋은 집이야. 좋은 동네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네. 그 영상 보시면은 아직 보여주면 조금 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보여주면은 거리는 이제 좀 지저분해요. 왜냐면 그 태국 자체 되게 습한 동네이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힘들어요. 하지만 집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네. 저 가보고 어우 좋다 이제 그런 느낌도 들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가 월세가 300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생활하잖아요. 왔다 갔다 먹고 예.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뭐 하니까 그러면 1년에 1억 적어도 1억 이상의 기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만 4천이고 그리고 월세 월세 300이고 그리고 뭐 먹고 자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 이사제에서 이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 충당이 안 되네요. 이게 그 충당이 안 되는데 그 네. 타이스타 제에서 계속 일한 게 아니야. 아, 중간에 한번 그래요? 잘려요. 잘려서 백수가 돼. 그 신랑이. 문다의 그 대통령 사위가. 예. 그러면 야, 저 학교와 저 이제 월세, 그다음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했느냐라는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의혹이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답을 안 했어요. 청와대가. 네. 예. 근데 지금 4년이 흘러가지고 5년이 흘렀죠. 네.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그러면은 한국에서 송금해준 돈을 네. 경호원들이 찾아가지고 태국은 바트 찾아가지고 저 비용을 감당했나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는요 돈을 총무과에서 특활비로 쓰는 게 있거든요. 네. 저 돈이 대통령 가족의 개인 돈이라든가 문대희 씨 가족의 개인 돈이 아니라 태국에 관한 거주 비용이 대통령실에 있는 특활비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 국고 공급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돈은요, 여러분 이미 한번 언론에 나왔었죠. 김정수 여사가 옷을 살 때 무슨 네. 돈으로 계산했죠? 관봉권이라고 했습니다. 관봉권. 뭐 한국은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띠끼 그렇죠. 바뀐 거예요. 그 관봉권 조금 설명드리면은 네.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잖아요. 특수 잉커에다가 특수 인쇄기로 그 조폐공사에서 맨 처음 나온 돈이 관봉권이에요. 네. 왜 관봉권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돈을 주고받을 때 은행이든 개인 간이든 현장에서 바로 셉니다. 네. 그리고 확인하고 또 받은 사람 또 세고 네. 은행 가도 그렇죠. 은행도 주는 사람이 그 개수기에 넣어서 세고 얼마인지 주잖아요. 그런데 그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 발주를 받아서 현금을 주게 되면은 그 세알리는 과정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리죠.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찍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띠지를 묶고 비닐로 한 번 더 쌩쌩 감아놔요. 그래서 이걸 딱 주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세알리지 않고 이 돈이 얼마인지 실제 세알리지 않고 돈을 주더라도 이게 얼마인지를 서로 믿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봉권이라는 거는 이건 은행 간에 거래하는 돈 또는 은행이 아주 큰 대기업에 거래하는 네. 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돈입니다. 저는 못 봤었어요, 저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인터넷 검사하면 관봉권이 나와요. 네. 그 이제 김정숙 여사가 네, 맞아요. 옷가게에서 준 거 네. 나오는데 그 관봉권이
디자이너한테 통해서 알렸죠. 그 네. 관본권이 문다혜 씨가 태국에 있을 때 거주 비용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이런 아닌가라고 이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제3자가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관본권을 특활비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이제 횡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예. 이제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그때 300만 원에서 아이고 그 얘기라고 썼다 지웠잖아요. 이게 또 웃겼어요. 이게 지운 게 뭐냐면은 이제 예. 문다혜 씨가 안 거예요. 왜냐면 그 자기 어머니 이제 김정숙 여사가 늘 디자이너 옷 있잖아요. 네. 그 디자이너의 딸이 그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와대에 있던 그 딸이 그 디자이너 딸이 문다혜랑 300만 원을 거래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아이고야 거기다라고 약간 조롱하는 쪽으로 썼다가 예. 금방 지워요. 네. 왜? 바로 다음 날 수천만 원의 거래가 경호를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먼저 밝혀졌고 그래서 고작 300 뭐 이렇게 했다가 그렇지. 그 다음 날 갑자기 이게 빵 터져 버렸죠. 그 터지죠. 근데 본인이 이제 안 거야. 예. 이게 수천만 원 거래했다는 게 내일 기사 나올 것 같으니까는 네. 본인이 싹 지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왔을 때 저거를 남겨두면요. 그 수천만 원에는 어떻게 돼요? 300만 원 가지고 거액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수천만 원은 거액 맞죠. 엄청난 거액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설명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 안 하려고 저걸 썼다가 지워버린 겁니다. 예. 자, 이제는 모든 스토리가 지금 거의 30분 가까이 쉬지 않고. 참 벌써 시간 가버렸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본 이제 소식들은 이제 단편적인 이런 일화들인데 이게 네.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이어지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진 중에 네.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원래 이 초등학교에서는 펜스가 보통 잘 없는데 네네. 여기 왜 펜스가 쳐져 있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네. 근처에 이렇게 고급 오피스텔들이 맞아요. 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여기는 태국에서는 원래 태국 시골 일반적인 도시와는 좀 다른 이런 도시고 그리고 막 펜스가 쳐져 있어서 함부로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는 약간 좀 그런 아주 특별한 이게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입구가 지금 사진이 안 나오는 찾아보기 없던데요. 예. 입구가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나요? 놀이공원 가면 옛날에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알죠. 그 대사관 막 대사 이 여기가 그래요. 이 초등학교 내가 갔는데 그 경호원 굉장히 덩치가 큰 경호원이 있어요. 그 네. 경비하는 아저씨가 네. 거기를 한 명씩 통과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 통과해서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네. 믿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다라는 게 저런 식으로 이제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런 조카나 자식이 생긴다면 여기로 무조건 돈 벌어가지고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한국에서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네. 상대적으로 저 국제학교 하면 이제 굉장히 싸거든요. 네. 물가가 싸니까. 예. 학교는 비싸도 예. 저기를 많이 보낸다더라고. 그래서 방학 때 저기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한국에 방학 때 들어오고 저기 학교 다닐 때 저기 다니고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손자가 한국을 이제 떠나서 이주를 해가지고 태국의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그렇죠. 어떻게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생긴 걸 떠나서 정말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이제 비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는 임대주택 살아라. 네. 그리고서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아주 이제 뭐 군거래 여기 청와대 이런 에서 또 지금 군걸로 또 국민들한테는 그 뭐 캐스퍼라는 차를 타라. 본인은 제네시스를 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게 상당히 비판을 받지 않나. 조국도 싶습니다. 그랬죠. 조국도 이제 아반떼하고 저기 뭐 QM3를 타는 척하지만 실제로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여사는 차를 못 타고 다녔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BMW 제네시스를 타고 동양대를 왔다 갔다 했고요. 조국 교수도 평일이나 주말에 종종 정경심 교수가 몰던 BMW를 타고 학교에 왔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왜 아느냐고요? 제보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그 있잖아요. 최근에 뭐 조민 포르쉐 할 때 뭐 바로 고소고발하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틀리다. 예. 조금이라도 반박거리가 있으면 고소고발 남발하는 그분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몇 년째 저한테 한 번도 고소하거나 뭐 고발하겠다 이거 조치가 한 번도 없어. 말만 한 번 하고 근데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기다렸나? 오면 좋아. 오면 실제를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기다렸는데 저한테 조국 씨가 썼어요. 조국 대표가 예.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준우 씨는
법적 조치를 받을 겁니다라고 썼는데 그게 안 와. 난 보내면 좋겠는데 안 와. 진짜로. 그렇게 해서 예. 지금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네. 바로 반응이 없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또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